자, 여기서 제가 문제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문제 나갑니다. 901년 궁예가 세운 나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? 나라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정했을까요? 이거는 뭐 글자 수라든지 뭐가 알려줘야지 감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. 두 글자입니다. 예원 씨는 사실 네. 알고 있어요. 알고 있어. 네, 예원 씨는 알고 있습니다. 알아. 내가 알고 있다고요? 도전해 보시죠. 예원 씨 알고 있는 나라인데 이 저 나라. 지금 헷갈려요. 그래서 아하. 초성 한 개. 기억. 초성. 기억. 고려. 어디? 고려? 예원 씨? 정답. 아 바로 고려를 고려요. 해버렸어요? 고려요. 고려? 너무 쉽네. 고려 많이 아니. 들어봤어요. 아, 자,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고려는요. 왕건이 세운 나라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. 그런데 그 왕건이 세운 고려 앞에서 궁예가 세운 나라 이름도 고려. 고려입니다. 고려입니다.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교과서라든지 뭐 후고구려. 이런 데선 다 후고구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 TV를 보시고 있는 시청자분들도 고개를 좀 갸우뚱 하시면서 보실 겁니다. 자, 그럼 이제 궁예는 궁금합니다. 왜 나라 이름을 고려라고 지었을까요? 고려. 왜냐하면 고구려를 이어서 내가 다시 나라를 세웠다. 이걸 좀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. 자, 그런데 아니 그러면 또 여기 또 질문이 오지 않습니까? 아니 네. 고구려를 잇겠다고? 그럼 나라 이름을 뭘로 줘야 되는 거예요? 고구려. 그렇죠. 고구려로 줘야 될 거 아니에요. 근데 왜 또 고려야? 우리가 고구려라는 이름으로 알고 있는 나라의 이름도요. 고려입니다. 아. 고구려 체험 세울 때는 고구려 맞습니다. 그런데 광개토 대왕의 아들 네. 장수왕이 있는데 이 장수왕 때 고려라는 이름을 사용을 합니다. 네, 그러니까 이제 옛 고구려의 이름도 또 궁예의 나라도 또 왕건이 세운 나라도 다 뭐다? 고려. 고려다. 고려다. 와. 자, 어쨌건 이 궁예는요 고구려를 잇는 나라라는 정체성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고려라는 이름을 갖다 쓴 겁니다. 그리고 궁예는요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앞에서 이렇게 선언을 하죠. 신라가 당나라와 함께 고구려를 멸망시켜서 평양의 옛 도읍에는 잡초만 무성하게 되었으니 내가 그 원수를 갚겠다. 자, 궁예는요 그 옛날 고구려를 멸망시킨 신라, 그 신라의 복수를 하겠다고 선포합니다. 어쨌든 간에 이제 그 궁예가 그 신라 왕자란 말이에요. 그죠? 근데 왜 자기가 고구려를 이어가겠대요? 이해가 안 갑니다. 아까 우리 지도 봤죠? 패소 지역 뭐 네네네네. 이런 지역이 다 네네네. 원래 어느 나라 땅? 고려. 고구려 땅이라고 네. 그랬잖아요. 그래서 거기 있는 호족들은 우리가 고구려를 잇는다. 있는다. 나라 이름도 고려라고 했다. 이런 것들은 그 지역의 호족들의 지지를 받고 지원을 받으면서 국가를 세운 거잖아요. 친 거죠. 예. 계승하겠다.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담겨 있다고 담겨 볼 수 있는 있겠죠? 자, 이 고려 삼국 중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며 정말 승승장구하던 고려의 왕 궁예. 자, 이 대외적으로 기세를 펼치고 이 성장했던 그 순간 송악에서 철원으로 수도를 옮기겠다고 선언을 합니다. 아니 대체 왜 갑자기 수도를 옮기겠다고 선언을 했을까요? 송악은 누구의 근거지예요? 패서 지역의 호족들이죠. 예. 특히 왕건의 직접적인 근거지. 그렇죠. 거기 있으면 자기 뜻을 펼 수가 없고 자신이 권력을 유지하는데 어려움들이 많죠. 그러니까 그 입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일이었죠. 자, 이건요 궁예가 왕권 강화를 위해 들고 온 첫 번째 묘책이었습니다. 기록으로도요 상당히 호화롭고 엄청나게 큰 궁궐이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. 자, 이 궁예가 왕권 강화를 위해 야심차게 결심한 철원천도 과연 모든 사람들이 다 예스 했을까요?
이 화려한 도성을 짓는 데 필요한 많은 돈과 인력 누가 감당하겠습니까? 바로 재력이 있는 호족들과 백성들입니다. 자, 백성들은요. 농사 짓기도 바쁜데 세금도 내야 하고 또 궁궐 공사 현장에 가서 일도 해야 하니까 당연히 불만입니다. 게다가 호족들, 호화로운 궁궐을 짓는데 또 돈 내야 하니까 또 불만입니다. 다 불만인 거예요. 자, 후 고구려 내부에서 이 궁예를 향한 이 호족들의 불만은 또 있었는데요. 자, 궁예가 이 중앙 집권 강화 방법으로 내세운 거 천도만이 아니었습니다. 자, 궁예는요, 건국 3년 만에 고려에서 마진으로 한 번 바꿨고요. 그리고 다시 태봉으로 2번이나 국호를 바꿉니다. 자, 그런데 바뀐 이름 마진 태봉 어떻게 고구려 색깔 보이십니까? 안 보여요. 안 보입니다. 네. 확 고구려 색깔을 지금 빼버린 겁니다. 궁예는요, 자신이 원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점점 자신의 뜻을 강하게 밀고 나가기 시작합니다. 자,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그 궁예의 이미지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. 또 한 번 왕권 강화의 수단을 꺼내 듭니다. 바로 신격화입니다. 궁예는요, 자신을 이렇게 부르기 시작합니다. 미륵불. 궁예의 행차가 있던 날 백성들은 정말 충격적인 광경을 보게 됩니다. 갈기와 꼬리를 비단으로 장식한 흰 말을 타고 궁예가 나타납니다. 그리고 이 머리에는요, 금색 두건을 썼고요. 몸에는요, 승려들이 입는 가사를 걸치고 있었습니다. 이게 끝이 아니었죠. 이 궁예 행차 주변으로는요, 아이들이 깃발과 꽃을 들고요. 뒤로는 비군이 200여 명이 그를 따라갑니다. 황제 폐하납시오. 미련한 중생들이여, 무엇이 미륵인가? 여기 앉아있는 짐이 바로 미륵이 아닌가? 자, 그러니까 이 궁예는요, 자신이 미래에서 나타난 바로 그 부처, 그게 바로 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자, 이 왕이 곧 부처라면서 왕권을 강화하는 것은요, 사실 삼국시대 때도 이미 있었습니다. 궁예 역시 민심을 모으는 한편 이 호족 세력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미륵불이란 카드를 들고 나왔던 것이죠. 자, 그런데 궁예는요, 단순히 미륵불이라고 칭하는 것을 끝나지 않습니다. 더 강력한 왕권을 휘두르고 싶었던 궁예의 결정적 수단, 관심법. 관심법. 자, 미륵불을 자처하며 신하들을 압박했던 궁예는 급기야 이렇게 말합니다. 나는 미륵 관심법을 쓸 수 있다. 그대들의 마음속을 다 들여다볼 수 있다. 만약 날 속이다가 내 관심법에 걸리면 가만두지 않겠다. 와. 왜? 나는 너의 마음을 마음을 알고 다 있으니까. 조나단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나 알아. 날 너무 좋아하는구나. 아니에요, 들렸습니다. 궁예가 아니셔서. 네, 이렇게 하는 거예요, 지금 이게.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엄포를 놓은 궁예의 그 최악의 폭주를 보여주는 몇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. 그 첫 번째가 철퇴 사건입니다. 자, 이 철퇴 사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
자께서는 미륵이 아니시옵니다. 저자는 지금 마구니의 더러운 입으로 중얼거리고 있다. 내군들은 무엇을 하느냐? 저 입을 철퇴로 으깨어 주어라. 살려주시옵소서. 교수님. 잔인하네. 이 자신을 이렇게 미륵불이라고 믿었던 이 궁예는요 20여 건의 불교 경전도 짓습니다. 근데 불교 승려들이 그걸 보고 경악을 한 거예요. 뭐야? 어떻게 이런 내용이 들어갔지? 그 경전은 요망하고 도리에 맞지 않는 말이 가득했다. 이렇게 지금 기록이 나와 있어요. 그러니까 정말 근데 궁예가 두려워가지고 아무도 나서서 그 이야기를 못하던 그때에 보셨듯이 당시 명망 높은 승려 석총이 앞에 나서 궁예의 잘못을 지적한 겁니다. 이 화가 났던 궁예는요 통제력을 잃어버리고 철퇴로 석총을 내리쳐버린 것이죠. 아이고야. 그런데요 궁예의 포악한 행포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. 궁예의 폭주 두 번째는요 이 부녀자들의 음탕함을 관심법으로 알 수 있다면서 마구 죽이는 만행을 또 저지릅니다. 이 궁예의 폭주가 자신의 백성들에게도 향한 것입니다. 자, 궁예의 이 말도 안 되고 끔찍했던 만행 다시 한번 제가 또 드라마로 보여드리도록 네. 하겠습니다. 못 보겠어. 지금 누가 웃음소리를 내었는가? 이거 이말 유명하죠. 예. 이런 음탕한 것들이 있나? 어디서 그런 더러운 웃음소리를 내? 내군들은 무엇하느냐? 어서 죽여라! 이상해졌네. 근데 해도 너무한 거 같아요.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할 수도 있어요. 예? 왜냐하면 스스로 신적인 존재를 만들었잖아요. 내가 미륵불이다. 네 마음을 다 알고 있다. 이렇게 이제 스스로 하다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아주 맹목적인 믿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또 잘못하면 나도 죽겠구나. 이 공포심을 이용한 공포 정치죠. 이 공포 정치로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. 이 보면 굉장히 의도된 그런 행위라고도 할 수 있겠죠. 자, 궁예가 이렇게 변해가는 사이 우리가 지금 잊혀진 인물이 하나 있어요. 좀 너무 놀래가지고 그러니까. 이분 놓쳤어. 이분 누구? 왕건. 왕건. 네. 왕건은 그럼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, 이 당시에? 진짜 어떻게 보면 공포를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럴 수도 있고요. 저 사람 눈빛이 이상하다. 그 다음 타겟이 날 수도 있겠네? 라는 생각으로 잠깐만 조금 쉬다 올까? 맞아.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. 그럴 수도 있고요. 맞아. 네. 자, 이 궁예의 폭정을 막을 수 없었던 왕건은요. 지방 근무를 자처했고요. 후백제의 그 공격을 받고 있었던 나주로 내려갑니다.